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이제 삼재풀이, 이제 삼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영상을 좀 찍어볼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삼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액마기를 하면서 삼재까지 같이 푸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삼재만 따로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삼재를 푸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대부분은 이제 만물상이나 인터넷에 불교상 같은데 검색을 해보시면 삼재풀이 도구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제 판매가 되는 게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박스 앞에 보면 어떤 식으로 하라고까지 적혀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푸는 방법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무속에서 행해지는 삼재풀이 방식,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전안에 계시는 우리 신령님과 소통을 해서 여기에 이제 제갓집이 이제 삼재에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삼재를 풀어야 됩니까? 만약에 풀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풀면 가장 좋겠습니까를 물어보고 여쭤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어가지고, 이번에는 얘는 그냥 부족으로 해라 그러면 그냥 부족만 써 드리면 되는 거고, 이번에는 얘는 부족이 필요 없다, 그냥 이번에는 그냥 무탈하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 하면 그냥 안 해도 되는 거고. 첫 번째로는 이제 얼마를 받을 것이냐. 사실 우리가 비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비용에서도 이제 지출될 건 지출되고, 이제 나의 순 인건비는 남아야지만 우리도 이제 무속업을 영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받은 금액에 준하는 만큼 이제 준비를 해서 삼재풀이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겠죠. 돈은 30만 원을 받았는데 100만 원치의 삼재풀이를 하면 우리는 마이너스를 보게 되잖아요. 그럼 30만 원을 받았으면 그 30만 원에 준하는 만큼의 어떠한 삼재풀이를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제 삼재경이라고 있어요. 삼재경, 삼재를 풀어내는 경이라는 게 있고요. 그것을 이제 정월이나 초하루나 아니면 신령님한테 공수를 받아서 좋은 날을 택해가지고 이제 제갓집에 뭐 상의 또는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입던 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이제 상의 한복 같은 거 흰색으로 된 거를 하나를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갓집에 어떠한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 같은 거를 이제 같이 넣어서 북어에다 이렇게 감는단 말이에요. 북어에다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옛날적으로 북어는 우리 사람 몸을 신체를 상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어에다가 그 사람의 어떠한 무엇이, 그러니까 향기 또는 이제 프록시가 되는, 정보가 되는 어떤 머리카락 또는 뭐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속옷 같은 거를 같이 이렇게 감싸면 이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란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입던 속옷을 이제 흰 그 상의에다가 같이 넣어가지고 북어에다가 감으면 그 흰색 북어가, 옷을 입은 북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단은 상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소지 3장이랑 삼재부적 1장을 이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쌀 한 마리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삼재경을 7번을 읽어요. 7번을 읽고 나서 그 소지 3장이랑 이제 삼재부적 1장을 태운단 말이에요. 태우고 그 북어를 입었던 북어를 이제 전암 밖으로나 아니면 굿당 밖으로나 아니면 현관문 있는 쪽으로 던진단 말이에요. 던져서 북어 머리가 밖으로 향하면 삼재가 나간 게 되는 거고, 그 북어 머리가 내 안으로 있으면 삼재가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삼재경을 다시 한번 7번을 읽고 또 한번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어 머리가 밖으로 나가면 이제 그러니까 삼재가 나간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간 그 북어를 해서 옷을 벗겨서 그 옷은 태우고 북어 머리는 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에 대한 프록시 정보를 싹 없애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간단한 삼재풀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아요. 경도 뭐 수룩 읽는 경우도 있는 거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모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신령님한테 여쭤보고 어떤 식으로 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 신당에 오시는 우리 제갓집 신도분도 이제 원래 3대, 내년부터 이제 3재가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저한테. 삼재풀이를 해야 되냐.
저는 이제 공수 받은 게 삼재풀이 할 필요가 없다. 얘는 내년에 오히려 운이 좋아진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운이 좋은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굳이 삼재풀이를 할 필요가 없다. 물론 하고 가면 더 좋은 운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신령님께서는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직은 별 말씀이 없으니까 좀 더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저희 방식인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손님을 하나라도 더 받아서 우리가 그런 풀이를 해서 나의 생활을 영위를 하려면 그런 거 문의가 들어왔을 때는 저는 할 줄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일을 일단 받으세요. 받고 일단 해보는 거예요. 일단 돈을 입금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하서든지 검색을 하든 내가 모시는 신 선생님한테 물어보든 주변의 선배 무당분들한테 물어보든 이 금액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방법들을 다 알려줘요. 그러면 그 방법들을 듣고 우리 신령님과 소통을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좋을까요? 2번으로 해. 그럼 2번으로 하는 거예요. 2번의 방법으로.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일단 질러요. 일단 지르고 그 다음에 수습을 하면 돼요. 수습은 우리 신령님한테 소통을 통해서 계속 묻는 거예요. 묻고 답을 얻고 묻고 답을 얻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러한 과정에서 내가 다 얻게 되고 그게 나의 이제 노하우가 되는 거고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나의 몸분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걸 알고 있으면 선택할 게 많아지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고 있으면 선택할 게 별로 없어요. 선택지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걸 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알고 있어도 뭘 선택해야 될지 결정장애가 오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신령님인 거죠.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으면 머릿속에 빵빵빵 떠올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이게 합의라고요. 그냥 뭐 이렇게 해서 합의로 구합니다 해서 합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를 그 답을 머릿속 명기로 빵빵빵 떠올려주기 때문에 이게 이 방법대로 하라고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명기고 이게 바로 합의를 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 사람이 이 문제는 산에 가가지고 지리산에 가가지고 근데 저번에 가본 지리산에서 여기 가서 기도를 하면 되겠다. 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 떠오른다고 해가지고 그게 내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떠오른다. 아무런 의심이 없이 그냥 딱 떠오르면서 말이 이렇게 딱 나온다. 그게 다 말문인 거고 그게 다 조사님께서 알려주는 명기인 거고 그게 다 합의란 말이에요.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신령님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애매한데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내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거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딱 떠오르면 그 다음에 이 해결책에 대한 의구심이 별로 안 들어요. 의심도 별로 안 들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끝이에요.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명기고 합의하는 능력이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직관력이고 직감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촉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또는 재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르는 말은 굉장히 많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무속으로 따지면 이게 명기고 합의하는 능력이지만 일반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게 그냥 아이디어고 촉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지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이것을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재풀이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 신령님한테 여쭤보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얼마를 우리가 받았느냐 얼마를 내가 얘기를 했느냐 금액이 얼마에 되냐 그 금액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니까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나서 우리 전안에 계신 신령님한테 저 이렇게 할 거예요 도와주세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내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러야 우리 조사님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움직여 가지고 그거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삼재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많은 풀이 방법들도 나와 있고, 그 방법들을 하나씩 읽어 보시면서 아, 이게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 그 방법을 택해서 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게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 그런 느낌도 신령님이 같이 보시면서 이거야라고 알려주시는 직일 수도 있으니까. 예. 뭐든지 소통은 우리가 계속 하면서 키워가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소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저 사람한테 나의 마음을 표현을 해야지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소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신령님하고 조사님한테 나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나의 생각을 표현을 하고 제갓집 상황을 내가 이야기를 해야 신령님들이 그것을 듣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거나 아니면 신령님들께서 내 이야기를 듣고 움직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현실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재풀이가 들어오면 저는 신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은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이제 일을 받으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도 한 해 마무리 잘하고 내년부터는 더 좋은 정보와 더 좋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많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저 역시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